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담에 오신 어머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제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개 부부 갈등이 있는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나에게 화를 내고 또 나한테 늘 퉁명스럽고 나에게 인색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나는 많이 화가 나 있고 되게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생활 15년, 16년, 17년 가도록 남편을 죽일 것처럼 미워합니다. 근데 결국 그런 남편도 나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 모습이 나야?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저 모습이 나라면 결국 나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내가 너무 많이 아파서 열이 심하게 나고 독감인 것 같아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늦은 밤에. 생전 전화도 하지 않던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 있냐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나 응급실이야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아니면 병원 가기 전에 남편에게 나 응급실 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사이가 너무나 나쁜 이 부부는 응급실에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볼일 보러 왔어. 남편은 퉁명스럽게 왜 밤늦게 다녀? 이게 이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열이 심하게 나고 너무 많이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아내를 향해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늦게 쏘다니니까 감기가 걸리지. 뭐 하려고 찬바람 쐬고 다니냐? 퉁명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걸 듣는 아내는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는구나.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도 유튜브로 말씀드렸습니다. 전 음식을 하면 꽤 잘하는데 제가 해놓은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냄새를 이미 맡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맛봐도 맛있는 줄 모르겠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서 대개는 내가 해놓은 음식은 잘 못 먹고 남이 해준 음식은 잘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 내내 내가 음식은 늘 하되 항상 저는 간편식, 그죠? 밥을 물 말아서 대충, 정말 대충. 근데 그게 늘 꼴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밥상머리에서 식탁에서 늘 면박을 주죠. 왜 밥을 그딴 식으로 먹어? 똑바로 먹어. 그렇게 먹으니까 나도 먹기 싫잖아. 그렇게 먹으면서 아프다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퉁퉁거리죠. 제 안에 올라오는 감정은 죽이고 싶음입니다. 네가 얼마나 내가 애써서 음식을 했는지 알기나 해. 너는 처먹기만 하면 되지. 난 그거 참 쉽지 않다.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랬던 제가 이 어머님의 사연을 듣다가 알아차렸습니다. 아, 우리는 언어만 듣지 상대의 진심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밤에 너 어디야? 라고 묻는 남편은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는 걸 알고 몇 달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존재가 없는 걸 알고 전화했습니다. 그 전화는 걱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응급실에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뭔가 치사하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난 너 없어도 병원 잘 와. 그리고 그 다음 날 왜 밤늦게 쏘다녀서 감기나 걸려? 애들처럼. 이 말도 남편은 걱정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린 남편의 말은 그렇지. 네 따위가 겨우 말본새가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이렇게 들리죠. 이렇게 관계는 망가집니다. 상대의 진심과 그다음에 나의 오해와 내 안에 있는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이 만나서 극악스럽게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집니다. 아이들은 이 사이에서 병들어갑니다. 사랑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 리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도 적지 않아 그랬습니다. 제가 자기 치유에 성공하고 또 회복되어져 가고 또 성장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있는 그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지 말고 나 지금 당신 걱정되는데 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말조심을 하고 진심을 전달하려고 애씁니다. 이게 지금 60된 부부들이 서로의 대화를 서로 조율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결코 남편은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ADHD인 남편은 가끔 운전 중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딴소리를 갑자기 합니다. 자기가 흥미있어 하는 어떤 이야기를. 그럼 전 제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김이 쭉 빠집니다. 뭐야, 내 얘기 안 들었나 봐. 예전 같으면 막 화가 나죠. 그러면 입을 딱 닫죠. 표정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자기 얘기 다 끝나고 나서 저에게 묻습니다. 아, 나 당신 얘기 들었는데 그 다음 얘기해줘. 전 같으면 안 해. 안 들었잖아. 이랬을 텐데 지금은 아, 그래 들었어? 어디까지 들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게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저도 알았습니다. 알아차려졌습니다. 제가 남편이 무슨 말을 딱 하는데 계속 듣지 못하고 중간에 여보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았습니다. 아, 저 남자의 싫은 모습이 결국은 내 모습이었구나. 나도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아, 내 모습이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못 견디고 싫어했었던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렸습니다. 어제 아들이 이곳에 상담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어제 조금 일찍 끝나서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이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에이미가 겨울잠을 자나 봐. 이 친구가 늦게 자면 아침 12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오전 시간이 다 망가진다. 근데 난 오전에 수업 들어야 되는데 다 불만이 없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 그럼 에이미는 쉴 때 뭐 하니? 주로 게임을 하지. 그것도 보기 싫으니? 보기 싫죠. 지금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그냥 몰라. 요즘은 좀 자고 게임하고 이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그거 네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더라고요. 아, 그러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에이미의 어떤 점이 많이 싫을 때 왜 싫을까? 생각해봐. 그거 싫은 거 네 모습이어서 싫어. 결코 네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싫을 리가 없어. 아, 그래. 뭐 추우니까 늦게 일어나고 싶겠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뭐 지금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 공부만 하고 있을 땐데 당분간 쉬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쉬고 있는데 왜 그게 문제지? 근데 넌 왜 그게 싫지? 너도 뭔가 결정하고 나서 뭔가 열심히 움직인 것처럼 에이미도 뭔가 결정했고 움직여야 될 때가 되면 움직일 텐데 왜 그게 미워? 밉진 않아요. 근데 왜 싫어? 싫은 거 결국 너라서 그래. 언제 끝나냐? 네가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에이미가 그걸 안 할 거야. 왜냐? 네 마음의 저항이 사라지고 나면 그 아이도 이제 너한테 네가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행동하진 않을 거야. 네 마음의 저항이 사라져야 돼. 그거 결국 네가 과거에 네가 싫기 때문인 거거든. 근데 이 질문과 대답 속에 아들은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이의 어떤 점이 싫으십니까? 아이의 어떤 점이 못마땅하십니까? 남편의 어떤 점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 나라면 어머님들은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자기 자식이 특목고 갔다고 막 자랑할 때 내 마음에서 질투가 막 올라오면서 그거 너무 싫어요. 그 여자 다시도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면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하면서 막 나를 자극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하나이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등목고 갔다고 막 자랑하는 그 옆집 아줌마도 열등감이라면 결국 그 아줌마 보기 싫은 나도 열등감 아닌가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하나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상대의 미운 것도 내 안에 있습니다. 상대의 싫은 점도 내 안에 있죠. 자식을 고치고 싶은 마음, 그것도 역시 내가 나를 고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던져드린 이 이야기,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지? 저 아이의 저 모습은 과연 나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이렇게 찾아가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내 아이는 납니다. 내 남편도 결국 나입니다.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상대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어머님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며칠 안 남은 연말 나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